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필습 오늘 영장 심사. 어제 이재명 대표의 상황 브리핑을 당에서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중환자실에 만 하루 정도 있다가 이동이 된 겁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물만 마실 수가 있고 간단한 대화만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면회는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피를 좀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일반 병실로 옮기긴 했지만 안전과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어제 전방위로 김모 씨 수사를 했는데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고요. 피의자 김모 씨요. 네, 맞습니다. 어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요. 밤에 바로 검찰이 영장도 법원에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돼요. 네. 김 씨가 누구냐 이게 관심이 좀 많은데 지금 여러 언론사들이 주변 사람들, 지인들 그리고 가족까지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 종합해 보면은 2001년까지 서울 쪽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을 했고요. 이후에 충남 아산으로 옮겨가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정치에 관심이 많긴 했는데 조용한 성격이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다 그래요. 사무실 네. 월세가 7개월 밀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건물주 증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당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이제 나온 팩트들이 좀 있어요. 일단 프로토콜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당원 명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만 당에만 가지고 오직 있어요. 당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당만 가지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어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 있었나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 당에 있었나 이런 건 또 알 확인이 수가 안 없죠.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팩트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세 곳이에요. 국민의힘, 민주당, 피의자 본인, 본인 진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확인해준 내용이 우리 당 사람이 현재는 아니다. 요까지 확인을 해줬습니다.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그리고 대변인들도 밝힌 내용들이 있는데 4년 전에 탈당한 동일 이름의 인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더해가지고 현재 피해자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근데 여기 현재에 좀 방점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그 동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년 전에 있었다, 당원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민주당은 경찰에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경찰 발표로 확인을 해라. 우리는 확인해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진술을 보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 일정 파악을 위해서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것도 출처를 밝힐 수는 없는데 지난해 민주당 입당한 게 맞다 그래요. 지난해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지금 민주당원 맞다. 네. 근데 본인 진술이 동선 파악하려고 입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 내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국민의힘 전신들 있잖아요. 그 네. 정당들의 당원이었고 그 다음에 탈당을 한 다음에 지난해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한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공식 확인은 안 해주는데 이제 다만 제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충남 도당 쪽에 물어보니까 하는 네. 얘기가 이제 지역 그 아산 쪽이거든요. 네. 포함이 돼 있는 곳이라서 얘기들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를 하셨던 분이다. 뼛속까지 보수적인 분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그 이전부터 국민의힘 그 전신 그 당의 당적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지금 온라인 가입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역 당에서 가입을 하면 이제 서류로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제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당원 가입. 네, 온라인으로 가입한 걸로 보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범행의 준비 과정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른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입당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건의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비명계들이 모두 일시 중단, 움직임이 멈춘 상태예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기자 공지용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제 공식 일정이 없었고 또 어제 공지를 한 거 보니까 오늘 일정도 없다라고 하고요. 어제 잡혀 있었던 언론 인터뷰 이런 건 다 취소한 거죠. 네. 그리고 원칙과 상식도 그 비주류 의원 모임이잖아요. 네. 기자회견 일정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공지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 크게 보면은 재판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2개 일정이 이미 연기가 됐고요. 나머지 하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김준일 에디터. 예. 뭐 돌아가는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당적 문제가 앞으로 제일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를 누가 뭐 이제 단독 범행이냐 아니냐를 이제 밝혀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뭐 이제 배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단독 범행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당적을 전에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질렀느냐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의 어떤 책임 공방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뭐 어떤 상태가 좀 호전되고 그러면은 그게 좀 강하게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언론에서 많이 취재를 할 것 같고요. 뭐 이제 음모론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굉장히. 그래서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으로 영입한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 네.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1cm 열상이 아니라 2cm 자상이고 그리고 내 경정맥이 9mm 이상이 이제 60% 이상 손상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했습니다. 이게 뭐 쉽게 1.4cm 자상이 아니고 2cm라고 했습니까? 예, 2cm 이? 자상. 어.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열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찢어진 거고요. 예. 자상이라는 거는 좀 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돼? 거의 벌어진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의학 용어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데 처음에 첫 발표가 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음모론이 나오는 게 나무젓가락으로 찔린 거 아니냐라는 거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 칼이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는데 왜 예. 그게 얘기가 나왔냐면은 너무 작게 1cm면은 이게 저 정도 사이즈의 칼이면은 그리고 내 경정맥이 다쳤으면은 더 많이 찢어져야 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아주 송곳같이 짧고 가는 걸로 찔린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나무 젓가락을 들고 있더라. 뭐 이런 식의 처음에 이제 이제 그렇게 주장을 시작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해가지고 그게 확대 재생상이 되면서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지금도 유튜버들은 제목으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또 뭐 막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지금 일종의 사이버 레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료진에서 빨리 좀 정확하게 좀 브리핑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병원에서는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거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휘말리고 뭐 또 막 공격당하고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쪽의 정확한 입장은 이 주치의가 진찰하고 뭐 수술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정보는 다 민주당이 줄 테니 예. 발표는 민주당이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과정 자체가 한 단계를 거치면은 이게 지금 이 언론으로서 실시간 속보도 중요하고 이게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한데 좀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브리핑을 하고 네. 나면 또 양쪽에서 막 이제 시달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기 위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어쨌든 사적인 정보 아니냐. 네.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제 병원 측의 입장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뭐 그래서 최초에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모든 거를 다 뭐 입을 막아버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이미 확실히 아니라고 이미 다 브리핑도 나오고 이렇게 공식 확인이 된 것까지 지금 확대 재생상 하는 거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규탄도 해야 되고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뭐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각 당은 좀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다 올스톱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정치 일정은 거의 2주 정도 지금 다 멈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를테면은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이태원 특검법 추진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당적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수치 하나는 좀 짚어야 되는데 예. 1.4cm로 브리핑한 게 맞긴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이게 약간 네. 또 이게 이 보도마다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cm로 나와 워딩 있는 곳은 자체는, 있는데 네, 저도 강청희 1.4로 부회장이, 네. 음성으로 들은 것은 1.4cm 자상이다. 네. 이렇게 강청희 그 인재 전 영입된 부회장. 예, 맞습니다. 전 의협 부회장이 이야기했다는 것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가지어 바뀌죠. 주어는 일본. 신원식 장관의 독도 분쟁 지역 발언 이 논란이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달 28일에 국방부가 내놓은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교과서인데
여기에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독도를 표기하면서 그런 취지로 기술하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질타하고 다 회수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을 사실상 기록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문제는 신원식 장관이 이런 표현을 스스로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 23일 그때가 신원식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인데 말과 글로 모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당시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그날 똑같은 날인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날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네.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제 요 기사 페이스북 글 올린 거 기사를 썼는데 국방부 쪽에서 바로 회사 통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입장 설명한 건 이런 거예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주어가 일본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겁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 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다르고 이제 어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맥락들을 보면 이게 이제 왜 그때 본인이 페이스북에다 쓰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야당이 일본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왜 북한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국방부에 이제 물어보면서 장관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끌어내는데 그 와중에 저는 이게 뜬금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영유권 분쟁 문제를 왜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맥락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국회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다 봤는데 이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목표가 뭐였냐면은 왜 야당은 일본 문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 문제가 더 중요해. 중국한테는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잖아. 민주당 너희.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꺼낸 건데 이 영유권 분쟁, 독도 분쟁 문제는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뜬금없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거고 그 앞에 있었던 지도 문제까지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이거 좀 비공개로 전환을 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본인 페이스북을 그리고 했는데 이게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저는 이게 조금 뭐 이건 저의 추론입니다만 본인의 좀 어떤 굳은 신념에서 이게 일관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맥락도 이상하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국방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인사권자가 조금 고심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일본에게 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여지를 주는 것이고 절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신원식 장관이 지금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요라는 것을 독도 분쟁 지역이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땅입니다. 근데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라는 걸 분쟁 지역이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외교적으로는 일본에게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특히 국가의 장관이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은 지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분쟁 지역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표현해야죠. 거고, 예. 일본 여기 독도는 지금 분쟁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완전 다른 다르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의원 시절부터 장관이 됐을 때까지 계속 주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대통령이 좀 이건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마 우리 국방부 장관이 독도는 일본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 그럴 리는 없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아다르고 어다른데 왜 자꾸 외교적으로 일본에게 여지를 주는 그런 발언을 계속 쓰는가. 이 문제 제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박 기자. 태영 맹탕 자구안 논란. 어제 채권단을 대상으로 태영건설 측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구책을 마련할 건가 설명하는 발표회가 있었어요. 네, 태영그룹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구책 마련할 테니까 워크아웃으로 가자.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는 수준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거는 자구책 중에 뭘 내놓을 거냐. 특히 2가지였는데 오너 일가가 사재를 내놓을 거냐. 어느 정도 내놓을 거냐. 요거 한 가지고요. 예. 또 하나는 알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SBS의 지분을 내놓을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내놓은 거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 3개의 뭐 지분을 일부 팔고 매각해가지고 뭐 돈을 제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채권단에서 원했던 그런 안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석훈 산업은행장, 그러니까 채권단이 산업은행단으로 꾸려져 있거든요. 자금 의욕도 미미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나 지금 SBS를 안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알짜배기를 지금 안 팔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이게 진정한 자구책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건데 이 문제는 오늘 2부에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죠. 그리고 확실하게 좀 하고 넘어갈 것은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민주당의 5호 인재로 영입된 이분이 어제 설명한 그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게 1.4cm 자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2cm 정도의 창상 내지 자상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1.4 얘기도 하고 2cm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언론에서 어느 그러네요. 부분을 쓰느냐에 따라 조금 엇갈린 것 같습니다.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건 1.4cm 자상.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2cm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정리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